오늘은 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352일째입니다. 지금부터 3월 1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전해드렸듯이 바기오 한인회는 3월 1일 102주년 3.1절을 맞아 한인회 사무실이 위치한 카페윌에서 하리슨 로드, 세션 로드, SM을 돌아 재래시장, 소방서, 카페윌까지 20km를 차량에 태극기와 태극기 풍선을 달고 필리핀 국민들에게 3.1절의 의미를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기오 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태극기가 인쇄된 풍선 120개를 교민업소에 게시하는 행사와 더불어 차량 5대를 이용하여 거리 행진을 진행함으로써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이준성 바기오 한인회장이 전했습니다. 바기오 한인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산 자동차로 거리 행사 차량을 준비했으며 8.15 광복절에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준성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인총연합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묵념을 하는 행사로 3.1절 행사를 대신했습니다. 전염병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간 태스크포스는 3월 31일까지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해 10개 지역에 대해 일반 지역사회 격리 GCQ 검역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GCQ 검역에는 바기오시와 바탕가스시, 다바오시가 포함되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시는 2020년 6월부터 GCQ 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시장들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3월부터 MGCQ로 완화해 줄 것을 권고했지만 전염성이 더 강한 영국 변이가 발견되면서 보건 전문가들이 검역 완화를 반대해 왔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에 대해 균일하고 덜 제한적인 여행 프로토콜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리루코 대통령 대변인은 27일 코로나 검사 및 격리는 지방정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더 이상 현지 여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는 더 이상 여행 당국이나 건강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여행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검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통일된 여행 프로토콜은 내무부에서 육로, 항공, 해상 여행을 위해 수립했으며 모든 지방정부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관광부는 기관간 태스크포스의 통일된 여행 규정에 대해 승인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부는 우리가 경제를 재개하고 관광 노동자가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관광지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것이라며 여행 이동을 촉진하고 지역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의 모든 지방정부 단위에 대한 통일된 여행 프로토콜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8일 오후 빌라모아 공군기지에서 중국의 군용기 편으로 도착한 시노박 백신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이 기증한 시노박 백신이 필리핀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백신 도착 행사에 참석한 중국 실리안 대사에게 연말에 모든 것이 해결될 때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전하겠다고 중국 방문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3월에 시노박 백신 100만 회를 출하하기 위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시노박이 개발한 백신에 대해 이미 2,500만 회를 확보했으며 일정에 따라 전달될 것이라고 대통령궁이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백신 도착 기자회견에서 200만 개의 백신이 출시되면 수도권에 대해 MGCQ로 검역을 전환해 경제를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전역에 2천만에서 4천만 개의 백신을 확보한다면 격리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2022년은 아니며 2023년 1분기 또는 2분기가 될 것이지만 백신이 출시돼도 대면 수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은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궁은 오늘 밤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베즈 백신 책임자는 200만 백신의 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다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제를 개방하고 대면 수업을 허용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전국적인 제한 완화와 대면 수업 재개 제한은 5월 또는 2분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갈베즈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박스, 코박스 시설의 백신이 도착하면 2분기에 650만 용량을 투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3월에 510만 건의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종사자와 정부 최일선 방역 대상자 170만 명에 우선 접종될 예정입니다. 록신 외교부 장관은 상반기에 미국의 모더나 백신 2천만 도즈가 필리핀에 도착할 것이라고 주미 필리핀 대사관의 로무 아이데즈 대사의 말을 인용 발표했습니다. 또한 록신 장관은 인도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록신 장관은 인도에서 생산하는 3천만 회 이상의 노바백스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 듀크 장관은 코박스 시설에서 제공하는 50만 개의 백신이 3월 1일 도착해서 일주일 정도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8일 국영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52만 5,600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약 일주일 정도 연기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종합병원 레가스피 박사가 28일 오후에 중국의 군용기편에 도착한 시노박 백신의 첫 접종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정책 부국장인 빈센 디존 박사도 로드리게스 메모리얼 병원에서 시노박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듀크 보건부 장관은 중국의 시노박 백신에 대한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식약청의 긴급 사용 승인 조항이 60세 이상을 제외하기 때문에 64세 듀크 보건부 장관은 연령 제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28일에 봉고 상원의원은 듀크 보건부 장관과 갈베즈 백신 책임자가 월요일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식약청은 필리핀에서 시노박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에서 18세에서 59세 사이의 개인에게만 투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과 마약 단속국 간의 총격전에 대해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NBI에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의회의 조사 연기가 NBI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필리핀 경찰청은 총격 사건과 관련 사망자가 1명 증가하여 총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사망자가 경찰인지 마약 단속국 요원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의 전통적인 휴일이었던 세계의 휴일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의 영향으로부터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테르테 대통령이 특별 근무일로 선포함에 따라 올해 휴무일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107 선언문에서 11월 2일 모든 영혼의 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31일 새해 전야에 대해 특별 근무일로 선언했습니다. 1995년 라모스 행정부에서 계획했던 MRT 4호선의 건설이 2023년 시작될 예정이라고 필리핀 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교통부 철도운송 바탄 차관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593억 페소의 프로젝트가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3월 내에 세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RT 4호선은 15.56km로 11개의 역과 2개의 임시역이 설치되며 쾌준시의 도밍고에서 리잘의 따이따이까지 운행될 예정으로 하루에 22만 명에 수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RT 4호선에 대한 국가경제개발청 내단은 2020년 1월 19일에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부는 MRT 3호선, LRT 1호선, MRT 7호선에 대한 종합역사를 건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해외 근로자의 송금액이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하락세를 극복하고 가계 지출의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7%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대부분의 예측에서 송금액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해외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필리핀 국민들이 고국으로 송금한 현금액이 2020년에
299억 달러를 기록해 2019년 301억 달러에 비해 0.8% 감소에 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2021년에는 송금이 글로벌 사이클과 상관관계가 있는 V자형 글로벌 회복이 필리핀 송금 성장을 반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송금이 반등하면 주택과 같은 고액 구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재입국 허가가 만료된 외국인에 대해 이제 공항에서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재입국할 수 있다고 모렌테 국장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발표된 각서에서 새로운 규칙이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전염병으로 인해 해외에서 필리핀에 입국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영주권자인 이민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되며 특별 입국 증명서는 취업비자, 학생비자 소지자와 같은 비이민자에게 발행됩니다.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출국 시 재입국 허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출국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까지 유효합니다.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월에 수도권 지역에 92,588마리의 돼지와 57만 7,050kg의 돼지고기가 공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무부는 수도권에서 돼지고기 가격의 안정을 위해 2개월 동안 매주 15,000마리의 돼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도권은 4월 8일까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가격 상한선이 부과되어 있으며 지난주 농무부는 돼지고기 가격 상한선에 대해 310에서 340페소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부타스시는 공공시장과 식료품점에 대해 매주 월요일 소독을 위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비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매주 월요일에 시장, 식료품점, 딸리파파를 폐쇄하여 청소 및 소독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은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상업장소이며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위험을 계속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리잘의 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DNA 검사를 실시한 두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는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아기 전환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아이와 부모의 DNA 검사에서 99.99%의 일치 확률이 밝혀지면서 뒤바뀐 아이는 원래의 부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과 간호사는 두 부모에게 사과를 전했으며 심지어 청구서를 환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부부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 측이 실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벌금 3만에서 5만 페소와 함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보건부는 발표했습니다. 밤방가에서 납치된 보고 직원 4명이 구조되면서 납치에 가담한 11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필리핀 경찰 반납치 수사대가 발표했습니다. 전 납치 피해자로부터 3명이 밤방가 멕시코 산타크루즈에 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은신처를 급습해 3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중 2명은 1월 29일 납치된 부부로 알려졌으며 다른 1명은 1월 12일에 납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납치 사유는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다른 1명도 포고를 그만둔다는 사유로 2번이나 납치되었으며 이 사건 용의자 3명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도착한 중국의 시노박 백신에 이어 중국의 또 다른 백신인 시노팜이 필리핀 식약청에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노팜 백신에 대한 선호를 표명했다고 해리로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시노팜은 백신 효능이 72.51%로 알려져 시노박에 비해 높습니다. 시노팜 백신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이 접종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3월 1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37명이 증가해 총 57만 8,381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4,142명이 검사를 받아 1,063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7.5%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4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12,322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2.13%였으며 86명이 회복한 인원은 54만 4,351명으로 92.4%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률이 7%를 초과하면서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 26일 기록된 1일 양성률 7.8%는 지난해 10월 2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4일 동안 3일간 7%를 초과했습니다. 양성률은 12월 5.0%, 1월 5.5%, 2월은 26일까지 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3개 지역, 중부 비사야, 코디넬라 행정구역, 카라가 지역의 양성률이 10%를 초과했습니다. 세부시가 위치한 중부 비사야에서 지난 2주 동안 14.7%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지난 1월 14일 기록한 7.0%의 2배에 해당됩니다.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매일 5.0% 이하를 유지되었던 수도권의 양성률도 이제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양성률은 전염병에 대한 국가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4일 동안 5.0% 이하의 양성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는 48.59페소로 거래되었으며 3월 1일 서울 외환시장은 3일절 휴무로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01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월 달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평균 21도였는데 지난주부터 24도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3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12분, 일몰은 오후 6시 4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